네, 이번 시간에는 자료 유형에 관한 오브젝티브-C의 기본 데이터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걸 다시 상기시켜보면 기억 장소에서 변수와 상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변수에는 일정한 값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값의 종류에는 숫자, 문자, 논리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정해져서 절대 바뀌지 않는 값도 있는데 이러한 값을 상수라고 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알아볼 건 변수에 들어가는 값들이 숫자, 문자 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숫자에는 또 무슨 종류가 있는지, 문자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유형들이 있다면 이 유형들이 오브젝티브 C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의 유형으로 정수와 실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로서 오브젝티브 C에서는 int라는 걸 정수를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다음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로서 오브젝티브 C에서는 float 혹은 double이라는 걸로 실수를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float와 double의 차이는 바로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자의 유형으로 문자와 문자열이 있습니다. 문자는 A와 같은 한 개의 문자를 말하고 1과 같은 숫자도 문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은 숫자인데 문자로 볼 수 있다는 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1을 그대로 프로그램 내에서 쓰면 숫자를 나타내고 1을 작은 따옴표로 감싸 문자로 보라고 하면 컴퓨터는 1을 문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다시 표로 돌아와서 문자는 오브젝티브 C에서 차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북과 같이 B, O, O, K와 같은 문자들의 집합인 단어나 앞에 예제에서 봤던 Programming is fun이라는 문장을 문자열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자열을 오브젝티브 C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 뒤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바뀌지 않는 값으로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서 숫자 20을 사용하였다면 이 숫자 20은 한 번 기억 장소에 저장되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ook이라는 문자열을 사용하였다면 이 또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념이 중첩되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프로그램 내에서 숫자 20은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정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상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20을 정수상수라고 합니다. 또 북은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열은 변하지 않으므로 상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 상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개념을 잡을 때는 조금 헷갈리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자료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nt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nt형으로 선언한 변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인 정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 1, 3, 4 등도 정수이고 0도 정수이고 음수인 -1, -3, -55 등도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 변수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 사이에는 띄어쓰기는 허용되지 않고 우리가 계산기 같은 데서 보는 천 단위 구분자 쉼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료 유형의 크기에 따른 표현 가능 범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과 이렇게 큰 숫자가 있을 때 같은 정수라도 기억 장소에 저장될 때 필요한 기억 장소의 크기가 다르게 됩니다. 1이 이 정도라면 이 큰 숫자는 이 정도가 한번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int형이 담을 수 있는 크기는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표현 가능 범위라고 합니다. 즉 int형으로 자료 유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1과 같은 정수는 담을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숫자와 같은 이 공이 이렇게 많이 붙은 숫자는 int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가능 범위를 넘어버리면 그 정수를 변수에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지의 표현 가능 범위의 한계는 언어 자체에서는 정해놓지 않고 실행되는 컴퓨터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지의 표현 범위의 한계가 아니라 표현 범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int의 사용 형식은 이렇게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int, 변수 이름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float형입니다. float형으로 선언한 변수는 소수점이 있는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2, 2.3 등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수를 저장할 수 있고 마이너스 1.2와 같은 음의 소수점을 가진 수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앞뒤에 있는 정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0.001을 점 앞에 0을 생략하여 00.001로 입력할 수도 있고 3.0을 점 뒤에 00을 생략해서 그냥 3이라고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실수형에 대해 플로트와 더블형 둘 중 하나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더블형도 실수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는 하나 더블형은 플로트형에 비해 바로 앞에서 언급한 표현 가능 범위가 거의 2배 정도를 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플로트이니까 일단 플로트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로트의 사용 형식은 정수형과 같이 플로트 변수 이름의 형태로 변수 선언 시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형으로 선언한 변수는 문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저장되는 문자 상수는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 나타냅니다. 예제를 보면 차형으로 문자 하나 변수를 대입하려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는 형식을 취해야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러가지 자료 유형들을 NS로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변수의 값을 표현할 때 %i라는 특수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포맷 문자라고도 하는데 변수에 담겨진 값을 출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맷 문자는 변수에 담겨진 값의 자료 유형에 따라 그 형태가 변해야 제대로 된 값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현해야 할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정수형이라면 %i라는 포맷 문자를 써야 되고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실수이면 %f라는 포맷 문자를 사용해야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한번 정리해보면 int형 변수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i, 플로트형 변수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f 혹은 %g, 차형 변수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c를 사용해야 합니다.